네, 11시 14분 구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슈 플로우를 통해서 어떠한 종목들을 봐야 하는지 또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진환 전문가 그리고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현우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슈 플로우 세 가지 주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2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자, HD 현대 마린 솔루션 우선 더블은 됐는데 더블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개장 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장 초반 대비 좀 떨어졌네요. 17만 5,100원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에 대한 이 선박 AS 전문 회사의 전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환 전문가님 한 줄 평 해주시면요. 예, 조선 섹터의 기대감까지라고 적었습니다. 네, 자 이번 팀장님은요. 네, 실전 믿고 드라이브 걸드에 리스크는 체크하자라고 지어봤습니다. 리스크도 있군요. 자, 그러면 우선은 조선 섹터까지 확장해서 보자고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상반기 최대였습니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네네. 뭐 상장 첫날 뭐 더블엔 실패했다 뭐 이런 기사를 봤었어요. 예, 뭐 더블이라는 얘기는 뭐 공모가 대비 2배를 얘기하는 건데. 96.5면 거의 더블 아닙니까? 네, 맞아요. 예. 근데 뭐 어제 아시다시피 뭐 장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좋지가 않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에 좀 몰립니다. 그런 날. 근데 HD 현대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그 상장 첫날엔 거의 300%까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제 그 시초에는 별로 좀 좋지 않았다가 후반에. 예, 좀 물량이 좀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최근에 신규 상장하면은 시초가가 거의 최고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던졌는데 그 물량을 잡더니만 그냥 엄청나게 그냥 제가 분봉을 봤는데 저도 계속 봤어요. 예, 지금 나오는데 엄청나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례적이었었어요, 좀. 네, 좀 이례적입니다. 저런 움직임은. 네, 아무래도 또 이제 이게 지금 그 시총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7조 원대인데 지금 현재. 그래서 상당히 뭐 들어 올리는데 저가 보는 신규 상장주 팁이 좀 있어요. 이런 거 제가 공개해드리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공개해 주십시오. 매매법이어갖고. 예. 적어야겠네요. 상장 당일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고가 마감이지 않습니까? 네. 신고가 마감인 종목은 저희 매일 봐야 돼요. 그 다음날 봐야 됩니다. 매매 관점으로. 예, 중장기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렇게 어제 저렇게 양봉 마감하면요. 그 다음날도 보는 거예요. 신규 상장 팁인데.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거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만이 하시는 거지 이런 변동성 큰 거를 요렇게 이제 마감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이제 다 봐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우선은 매매적인 관점에 제가 보는 그런 관점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마감해갖고 어제 시외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오늘도 지금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 예. 되게 이례적으로 기관하고 연기금이 어제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들어왔을까요?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다? 뭐 이런 건가요? 미래 기대감이 기대감. 좀 커 보여요. 왜냐하면 어떤 그 기관 투자가가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배정받은 주식이 거의 200만 주, 195만 주였거든요. 네. 이게 또 이제 미확약 물량으로 해서 물량이 쏟아질 수 있어서 오버행 어떤 이슈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전체 유통 가능 물량의 44%를 외국인 물량인데 그 중에서 그 안에서 99%가 미확약이라고. 맞아요. 예. 예, 그런데도 뭐 물론 이제 외국인은 그 562억 원 정도 팔았습니다. 뭐 개인도 좀 팔았는데 외국인하고 외국인하고 개인이 조금 속된 말로 털렸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허를 찔렀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찔렸다. 예, 요게 이 부분이 그래서 네네. 이 현대 마린 솔루션이 뭐 상당히 뭐 강하다 보니까 이게 또 근데 뭐 쪼개기 뭐 상장 이슈도 좀 있었어요. HD 그렇죠. 현대에서 좀 쪼개져 상장이 됐는데 지주사 HD 현대가 거의 이 지분을 거의 55.8%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시총이 7조 원대인데 이렇게 되면은 HD 현대가 가진 지분가액만 3조가 넘어요. 근데 HD 현대가 지금 시총이 5조 원대거든요. 지금 또 2% 밀리네요. 좀 밀렸군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뭐 HD 현대도 나중에 좀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근데 HD 현대보다는 물론 그 가격적으로 주가적으로 좀 싸고 지주사이기 때문에 밸류업 관련해서 저는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격은. 그리고 제가 조선 쪽을 좀 얘기를 좀 할 건데 계속적으로 저는 조선 쪽 얘기를 좀 했었어요.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삼성중공업 정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지금 조선 쪽이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뭐 여러 번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뭐 도크도 가득 차 있다. 예, 뭐 가동률도 거의 지금 100% 넘었다. 증권가에서도 목표가 다 상향시키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예, 거기에다가 이제 이 조선 섹터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신조선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신조선가 계속해서 오르는 이슈도 있어. 전세 얘기하시면서. 네. 그리고 또 이제 해운, 지금 운임이 또 지금 상승하면서 또 오늘 또 HMM 같은 어떤 해운주 갑니다. 페노션 같은 종목들 어제부터 좀 움직임이 좀 있는데 이쪽 관련해서 뭐 해운, 조선 전부 다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뭐 지금 해운까지 제가 지금 갑자기 또 연결이 되는데. 오늘 HMM이. 네, 맞아요. 네, HMM 네. 맞는데, 지금 중국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 경기 살아나요. 그래서 화학주 지금 오르고, 구리도 지금, 그죠? 경기를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선행인데 지금 내년 초까지 지금 오를 어떤 이슈가, 네, 오른다라고 이슈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동량 증가하면 뭡니까? 해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관련해서 또 이제 조선사의 어떤 발주 이슈도 연결 다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지금 세계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올해 뭐 예상 그 경제 전망치도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조선 해운도 괜찮다. 지금 뭐 다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삼성중공업 지금 차트를 우리 비디오가 띄워주시고 계신데 요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게 높죠. 네. 높은데 이거 한번 길게 한번 보시면요. 아주 초저가입니다. 제가 열심히 지금 피드리케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저가예요. 지금 보시면. 근데 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빅3 중에서 삼성중공업이에요? 실적 개선치가 상당히 눈에 들어옵니다. 아, 예. 조선 3사 중에서 HD 현대 계열 쪽은 조금 이제 늦게 좀 부각이 되고 하나오션도 좀 괜찮습니다. 근데 흑자전화 이슈가 좀 느리고요. 저번에 제가 다뤘던 HD 현대 미포 같은 경우에 실적 개선이 가장 더뎌서 주가도 좀 늦게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조선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신규 상장 HD 요 현대마린 솔루션은 이제 조금 높습니다. 예, 너무 높고 급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요건 나중에 내려오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보신다면 조선 쪽 삼성중공업 보시고 개별주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조선 ETF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조선주가 먼저 가고 어느 정도 이 현대 마린 솔루션 시간이 지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조선주 먼저 가고 그다음 이 회사 하는 일이 보니까 선박 AS 전문 회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순환매가 나올 확률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안 그래도 조선 쪽이 이미 지금 이번 1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좀 많이 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뭐 관련해서 지금 조선 기자재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차트적으로 뭐 성광밴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도 조선 기자재 쪽도 좀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아직 조선 3사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네. 이런 조선 기자재는 좀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운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다 괜찮으니까 한번 추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볼 게 많은 현대 마린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팀장님도 보겠는데요. 실적 믿고 드라이브를 걸 때 리스크는 체크하자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세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 가지고 실적이 안 나올 거다라고 의심하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섹터에 대한 투자 뷰를 정했으면은 매매 타점이랑 매매 방식을 결정을 해야 돼요. 네. 그럼 이제 매매 타점이나 매매 방식을 결정할 거면은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고 수급 동향을 체크해야 되고 이 기업의 몸값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일단은 그래요. HD 현대 마린 솔루션을 조선 기업으로 봐야 되냐? 조선 기자재로 봐야 돼. 이것도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면 신규 상장했기 때문에 막 티격태격해요. 근데 저는 이제 업종을 보니까 조선 기자재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면은 이 섹터를 정해야 되는 게 업종퍼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이 저평가냐 아니냐를 할 수가 있는데 조선이다라고 하면은 저평가는 아니에요. 근데 조선 기자재다라고 하면은 저평가는 맞는데 다른 우리가 흔히 정통적으로 알고 있는 기자재보다는 저평가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 기업이 HD 현대 계열이기 때문에 전방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들 언덕이 있다라는 건 맞는데 저는 의문이에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많이 받고 싶으면 화객을 걸면서까지 물량을 땡긴 겁니다.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을 매매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우리가 이거 빨리 매도 안 할 테니까 물량을 좀 더 주세요라고 하면 이분들은 중장기 투자를 통해서 많이 물량을 모은 다음에 나중에 정말 조선 실적이 빵빵빵 터질 때 그때 파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확약이 안 걸렸기 때문에 보통 저랑 이제 전문가님이 IPO 신규 상장주 남이따에서 말씀드릴 때 우리가 마의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걸 말씀드리는데 확약이 안 걸리면은 네. 그 1369, 12 마법이 덜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보통 우리가 신규 상장 종목을 보면은 보통 3일은 양봉이 나오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개인 사다가 이제 IPO 주니까 4일차부터 밀립니다. 이게 보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 기간이 짧으신 분들은 위험한 게 뭐냐면 좋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LS 머티, 에코 머티, 두산 로보틱스 이 종목들이 신규 상장하고 3일 뒤에 보통 우리가 뭐 9년, 10년 동안 IPO한 기업들 보면은 100개 중에 95개가 3일 반짝하고 밀렸어요. 네. 이제 전문가님 지금 카메라 안 나오는데 전문가님 이제 끄덕끄덕 해주시거든요. 이거는 IPO 전문가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전문가분들은 내가 스스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문을 해주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전한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IPO 종목들 이 종목이 불성실하다, 뭐 성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종목이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참여자들 관심을 받았으니까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뭐 성장성이나 안정성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예전에 상장했던 종목들랑 당연히 비할 바가 아닌데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시총 대비 조달한 자금이 적다 보니까 이 기업은 이 상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 그렇게 눈높이가 없나 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 자금 조달 시총이 한 30-40%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HD현대 마린솔루션은 시총이 7조 8천억인데 자금 조달을 7천억밖에 안 했어요. 그럼 시총이 10%밖에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기업은 자금 조달이 목표라기보다는 약간 자금 조달 목표보다는 일단 상장이 목표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금 조달 사용처를 보더라도 운영 자금이 250억밖에 안 됩니다. 자금 조달 7,600억 중에 250억이면 거의 5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돈 갖고 그래서 나머지로는 뭐 탑업인 증권 취득 2천억 그다음에 시설 600억, 영업 양수 480억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금 조달의 부정적인 방향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다행이네요. 한 거다. 네. 제가 정말 다 좋은 거밖에 이야기 안 드렸는데 부정적인 거는 신규 상장 종목이니까 변동성이 크다.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이 드라이빙을 안 걸었다. 그 다음에 목표가 상단에 밴드가 형성이 돼서 상장이 됐다. 그래서 지금 12개월 선행포를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자재 관련 종목 다 15가 안 됩니다. 근데 HD 현대 마린솔루션은 12개월 선행포가 35 정도 돼요. 그래서 내가 이 HD 현대 마린솔루션을 가지고 수익을 보면은 이딴 게 무슨 소용입니까? 뭐 전문가들이 무슨 부정적인 얘기를 하든 뭐 업종포가 200이든 뭐 12개월 선행포가 150이든 뭔 네. 상관이에요. 근데 나중에 3일 뒤에 이 기업이 더 올라가면 다행인데 떨어졌을 때는 이런 게 기억이 남는다는 거죠. 손 팀장 이거 신규 상장 종목이랬지. 뭐 500 뉴스 약하지만 좀 고평가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굳이 내가 이거를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보유하려고 사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3일 안에 청산하셔서 수익 보신 다음에 나중에 뭐 2주 뒤든 1개월 뒤든 다시 공략을 하셔도 무방하다.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평가를 드리고요. 네. HD현대 마린솔루션은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 매매를 못 하신 분들은 뭐 동성화인텍이나 한국카본, 하이로코리아가 안전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HD 현대 마린 솔루션을 통해서 조선주까지 좀 확장을 시켜봤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 뜨끈뜨끈한 종목 미용 의료기기가 되겠습니다. 클래시스도 그렇고 오늘 뭐 호실적과 관련해서 클래시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뭐 휴젤도 있었고 그리고 김진환 전문가 얘기했던 휴메딕스도 있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미용 의료기기가 앞으로도 좋다고 하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전문가님 한 줄 평이요. 네, 실적 기대 섹터라 지속 관심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팀장님은요? 네, 실적 피크 이슈 전까지는 드라이브를 걸자라고 지어봤습니다. 그 피크 이슈를 어떤 신호로 좀 미리 알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자세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저는 리포트를 다 읽어보거든요. 네. 확실하게 기업 IR까지 다녀오시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쓰시는 게 더 정확하지 저 같은 방구석 전문가 이야기하는 피크는 부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서 이런 경력을 통해서 유추를 해보고 있고 그런 유추가 좀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의료기기가 정말 뭐 조선이나 반도체나 이런 전력 설비처럼 꾸준하게 3%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쉬다가 실적 발표 나오면 슈팅이 빵 나와요. 예전에도 의료기기 잘 갔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미용 것들은 쪽으로. 네. 투자분들이 관심이 엄청나게 있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으면 전력 설비나 반도체나 전선처럼 일간 빈도수에 커야 되는데 뭐 평소에는 뭐 3% 2% 밀리다가 근데 개인 매도하고 외국인이 사고 있으니까 저희는
미리 말씀을 드리잖아요. 미리 말씀을. 이거 실적이 잘 나올 거고 실적이 잘 나올 원동력은 이건데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뭐 영업이익률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게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만약에 의료기기가 실적 발표인데 밀렸으면은 오히려 오늘 이야기 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확실하게 실적 발표하면서 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나오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수급이 몰렸는데 그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공략을 해야 된다. 근데 클래시스는 이미 18%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공략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뭐냐면 우리가 의료기 이제 우리 이슈플로에서 의료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의료기가 실적이 잘 나올 겁니다라고 했을 때 인지하신 분보다 아직은 전력사비 반도체 2차전지 집중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템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실적 발표가 잘 나올 거다라고 해가지고 뚝뚝뚝뚝 올라갔다가 실적 발표가 빠졌으면은 이제 우리 이걸 눌림목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네. 의료기 관련 종목들은 정말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우상향 조금씩 했죠. 근데 다른 기업들은 오히려 밀렸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하면서 뚝 떴기 때문에 우리는 의료기기를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뭐 클래시스나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것들 실적 발표 내용은 뉴스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근데 제가 피크를 아무도 말 안 하지만 피크는 저는 만약에 주가 선반영이 한 2년치 3년치가 됐다고 한다면 피크는 한 2년 빠르면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왜냐면은 지금 이 의료기기 실적이 잘 나오는 이유가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역군이셨던 베이비부 세대 분들이 이제 50대, 60대가 돼가지고 이제 피부에 투자를 잘 하시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중국이나 일본에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크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갑자기 출산율이 증가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 육아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피크가 빨리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출산율이 0.6, 0.7 이 정도를 유지를 하면은 피크가 늦어질 거다. 그 다음에 출산율이 개선이 되면은 피크가 빨라질 거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를 보고 있는데 출산율이 개선이 안 되면 올해 상반기에서 내년 상반기에서 내년 하반기까지 미뤄질 수 있고 만약에 출산율이 이 정부의 노력하에 출산율이 개선이 되면은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하반기로 빨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증권사 리포트에서 실적 발표할 때마다 이제 피크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은 그때 대응하셔도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저는 실적으로만 보면은 클래시스랑 비올, 휴미딕스 이쪽 보고 있고요. 야, 나는 좀 재밌는 거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제시스 메디칼이랑 이루다를 좀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오스템 임플란트는 실적이 잘 나오는 가운데 네. 팔려갔어요. 이제 뭐 잘못한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루트로닉은 실적이 개선이 되려는 찰나에 향후 실적 모멘텀이 있으니까 팔려 나갔어요. 네. 이게 뭐냐면 배당은 3% 4%밖에 안 되는데 영업이익률이 50%밖에 안 되다 보니까 배당률이 낮으면 그 나머지 47%는 다 회사가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들이 상장 폐지가 되잖아요. 그럼 이 47%는 최대 주주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의료기기가 정말 자지상폐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 갖고 루트리 갔는데 다음 타자가 누가 될 거 같냐? 제이시스 메디칼이랑 이루다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신양에도 공개 매수 뜨는 순간 막 3, 4일 상하가 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이시스 메디칼은 일단 칼라이라는 경영차명 펀드가 이미 발톱을 드러냈고요. 그 다음에 이루다 같은 경우는 아직 회사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약간 지라시라고 할까요? 그게 떠도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매를 못 하신 분들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종목들, 그 다음에 나는 좀 기대 수익 높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뒤에 소개를 드린 종목들 관심 갖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용 의료기기 뜨거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하게 좀 말씀드렸고요. 우선 전문가님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우리 나만 믿고 따라 이제 우리 팀장님도 같이 이제 하시게 됐는데 화요일 날. 네. 그때 저는 뭐 몇 주 전부터 제가 휴메딕스, 그 다음에 계속 본느, 얘기하셨죠. 예. 화장품, 미용기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 이슈 플로에서도 진짜 매번 저희 화장품도 미용기기 몇 번 다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잘 모릅니다만 저희 여기 이 토마토 프로그램 중에 저는 진짜 매매에 정말 도움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여기 이제 VOD 올라오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PD님한테 보낸 그런 타픽 종목들이 있어요. 네. 거기 종목들 보시면은 그날 당일날 말씀드리고 상승하던가 그 이후에 계속 갑니다. 그렇죠. 아니 먼저 가버리든가. 이거 아시는 네. 분은 분명히 매매에 쓰실 거고 따라해보면 모르시는 좋죠.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가치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개편이 곧 있는데 네. 좀 많이 좀 보십시오. 보시고 진짜 정말로 제 말이 진짜인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화장품하고 미용기기가 얼마나 저희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그때 고환율일 때 고환율 수혜주라고 미용기기 화장품이 있다라고 저 그때도 얘기했어요. 2, 3주 전에도. 네, 다른 관점에서 장 안 좋을 때. 맞아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오늘 뭐 화장품까지 오늘 갑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저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이거 아십니까? 증권사 리포트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그다음에 목표가도 5만 원 상향했는데 지금 거의 5만 원 거의 치거든요. 여기에다가 실적도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나만 믿고 따라해서 뭐 본느나 뭐 제가 뭐 제이시스 메디칼 요런 미용기기를 제가 다룰 때 그때 말씀드린 게 어떤 거냐면 화장품하고 미용기기 특히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예전엔 중국이었습니다. 네. 중국에 많이 팔다가 근데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오면서 잘 안 팔렸고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업체들이 다변화를 했어요. 특히 네. 이제 뭐 우리 BTS나 우리 K컬처가 이제 막 동남아까지 펼쳐지면서 이제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태국에서 많이 팔립니다. 예, 제가 예전에 태국에 갔었는데 네. 그 유명한 큰 백화점 쇼핑몰에서 한류 화장품 뭔가 행사하는데 사람들이 줄을 그렇게 많이 서 있더라고요. 인기가 있군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 특히 뭐 인디 화장품 얘기도 많이 좀 드렸는데 이런 저가형 화장품부터 상당히 많이 다변화하고 시장을 좀 많이 공략을 네. 현대차가 제가 빠르다고 했는데 그것처럼 미용기기나 화장품 섹터도 여러 아주 노력을 통해서 시장을 많이 다변화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미국하고 유럽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잘 팔립니다. 여기 이제 특히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제이시스 메디칼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중국 그 승인 이슈가 있어요. 네. 미용기기 승인 이슈가 있고 원택 같은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 태국, 그다음에 이제 중남미에서도 팔립니다. 브라질. 네. 그런 어떤 매출 같은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감히 지금 아직 시작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용기기 물론 그러니까 오늘 강해요. 네. 강하면 아시다시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지속해서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일부 매도하시고 또 내려오면 또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용기기 쪽 계속해서 관심을 두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택하고 비올 같은 종목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브라질 같은 남미 같은 데 어떤 진출 이슈 같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영업이익이나 이런 그 분기 최대 매출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거든요. 계속해서 실적 이슈가 좀 있어요. 제가 여러 그 리포트를 읽어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화장품도 가는데 신규 상장세 좀 갑니다. 네. 그래서 신규 상장주 그 뷰티 스킨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 어떤 테마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는데 삐아 이런 것들요. 라 메디텍 같은 건 6월에 코스닥 상장 절차 돌입한데 이것도 기대해 볼 만해요. 아, 네, 그런 것도 좀 있네요. 아, 그래요? 거기다 또 제가 또 말씀드린 게 또 이제 우리 한중일 네. 그 이제 정상회담 관련해서 또 이제 화장품 쪽그 중국 향도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그래서 2, 3, 4분기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진출 이슈 있고 중국 이제 이런 미용기기 승인 이슈도 있고 네. 이제 남미 태국 등 동남아시아 어떤 시장 진출 이슈 있고 글로벌하네요. 네, 거기에 이제 고환율 수혜주까지. 그래서 이렇게 챙겨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손 팀장님 나오실 때 꼭 저출산 얘기 나오는데 결국에 또 나옵니다. 저출산과 관련해서 위기 대응부를 정부가 설치를 합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거를 이제 격상시킨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한 줄 평은요? 네, 기대감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팀장님은요? 네,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응원하자라고 지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부터 들어볼게요. 예, 저출산 문제가 뭐 일본에서는 2050년인가 그때는 이제 뭐 15세 이하가 한 명 뭐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아, 역시 일본이네. 예, 뭐 그런 뉴스도 나오고 뭐 저희뿐만 아닙니다. 중국도 그렇고 다 결론적으로는 다들 이렇게 맞벌이 많이 하니까 결국엔 저출산의 어떤 이슈는 지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네. 돈으로 아무리 쏟아부어도 해결이 좀 안 되는 그런 문제인데 요거 관련해서 벌써 지난주부터 요런 어떤 이슈가 있었기에 지난주에 제로투세븐, 아라가방 컴퍼니 같은 꿈비 요런 저출산 테마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게 발표 있고 또 이제 대통령의 어떤 담화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제 기자회견 있었는데 중이시죠?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분명히 저는 또 재차 부각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쪽 관심으로 두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조금 특이하게 아가방 제로투세븐, 물론 제로투세븐이 뭐 대장으로 좀 봤었는데 요런 거보다 저는 유연근무 관련해서 요쪽 그 비대면 그 재택근무 쪽 있지 않습니까? 항상 전문가님은 네. 약간 여기서 이런 거 할 땐 꼭 꼽으시는 것 같아요. 약간 교육주도 전문가님 때문에 알았고 예. 재택도 전문가님 때문에 알았는데 이번에 또 재택으로 가는 겁니까? 뭐 주력 전문 섹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 접근이 예. 일정하고 테마 이런 것들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슈플로에서 진짜 그간 몇 개월 동안 많이 풀었거든요. 예. 정말
이렇게 격테마 보시면은 요거 안 가면은 다른 걸로 가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건 알서포트, ECS 이런 건데 이미 좀 이쪽이 움직임이 나왔고 알서포트는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뭐 코로나19 때 네. 많이 비대면 우리 이제 그때부터 그걸로 각광 받았죠. 원격 근무 쪽으로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여기 알서포트가 재택근무 1위입니다. 요게 이 기업이. 그래요? 그래서 좋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실적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격테마로 저는 봤었는데 우선은 오늘 발표고 그다음에 뭐 오늘 여러 가지 뭐 저출산 뭐 위원회 어떤 승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직속에서 부총리급 정식 아, 부처로 네. 예,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우선은 저는 그래서 우선은 재료 소멸 맞아요. 오늘까지. 소멸로 보시는군요. 네, 우선은 재료 소멸인데 그래서 보신다면 실적이 계속 뭐 좀 올라오고 있고 요거 지금 우리 피디님께서 차트를 띄워 주셨는데 요렇게 저렇게 음봉이 저렇게 나왔거든요. 저런 네. 거는 그냥 제가 그냥 드립쇼 그냥 매직본 같은 거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좀 알고 들어왔다가 안 가니까 좀 파는 그런 많이 풉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관점도 있는데 저런 것들 나오면은 또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서 봤었어요. 그래서 네. 알스포트 같은 거 실적이 나쁘지 않으니까 추가로 좀 볼만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제가 한 거는 저 화장품 쪽에 네오팜 잘 모르시는데 아, 예. 아기들 아토피인가요? 아토피 맞아요. 아, 아토피 맞아요. 로션 아. 이런 쪽에 중국에서 좀 인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래는 그 저출산 관련 쪽인데 저는 실적이 좋은 걸로 봤는데 1분기 좀 안 좋은데 올해 보니까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 저출산 쪽도 있고 원래 미용, 화장품 쪽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 내려오면 지금 박스권으로 흐름이 있으니까 이런 건 매매로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은 박스권을 좀 더 아래로 내려오면 사시고요. 그다음에 한 5% 10%면 파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 두세 개 풀어주셨습니다. 자, 팀장님, 저출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전문가님 더 말씀하셔도 되는데 저는 뭐 할 말 별로 없습니다. 이 저출산 관련해서 부정적인 얘기밖에 안 나가거든요. 아, 그렇군요. 왜냐면은 저는 참 그래요. 이제 결혼이라는 게 이제 좀 그래도 한 가지 칭찬할 거는 네. 조금 구체적인 안이 나왔다. 약간 좀 부담되지 않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되지 않는 그런 안이 나왔다 정도. 그다음에 네. 뉴스 같은 내용은 다 말씀해 주세요. 부처로 올려가지고 대책을 진행을 하겠다. 근데 우리가 이 정부가 다양한 방향으로 다양한 섹터의 정책을 하는데 이 정책이 정말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섹터가 있고 약간 민생 쪽 이런 공무 쪽은 잘 티가 안 나요. 그러게요. 근데 더 이제 가장 이거는 제가 뭐 비판을 하려는 게 아니고 가성비가 제일 떨어지는 섹터가 이쪽입니다. 우리가 뭐 반도체를 지원할 수도 있고 뭐 2차 전지를 지원할 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기차를 지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노인 가구를 지원할 수도 있고 이런데 참 이 출산 쪽은 투입하는 금액 대비 효과가 안 나와요. 효가 너무 안 나와요. 너무 안 나오죠. 제가 이게 근거가 될 수 없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은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다. 사랑으로 하는 거다. 저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대역죄인이고 이제 부모님께는 불효자고 정부한테는 반역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군요. 딱 주식 전문가로 오면은 그러면 이게 정부 정책이 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니까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해가지고 아가방 컴퍼니나 제로투세븐이 만약에 이쪽으로 수급이 괜찮았으면은 이쪽을 네.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전문가님께서는 알서포트나 ECF처럼 그 재택근무 재택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저는 삼성출판사 웹툰 쪽으로 좀 가보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교육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교육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보면은 교육, 네. 오늘도 이제 넷마블이나 DNC 미디어가 웹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삼성출판사가 웹툰 쪽도 관련이 있지만 핑크퐁 컴퍼니랑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뭐 네이버 웹툰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관련주로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코폰 컴퍼니가 미국이나 이런 캐나다 등지에서 엄청난 실적을 기록했을 때 관련주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나 꿈비, 제로투세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적자인 기업도 있고 흑자인 기업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매매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신 분들 위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21선 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사거를 전에 21선 안착을 했죠. 근데 수급동이 괜찮죠? 뭐 외국인이 약간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으로는 사실 지금 11시 40분이면 저출산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재료 소멸로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네. 다음으로 볼 거는 뭐 나홈산 웹툰, 뭐 게임 실적 발표, 핑크퐁, 건너가야 네이버 되는군요. 웹툰, 나스닥 상장 이런 뉴스 나올 때가 있고 이 뉴스 나왔을 때는 삼성출판사가 강세에 보일 수 있으니까 저는 삼성출판사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종목까지 잘 좁혀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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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슈플로우 김진환 전문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현우 팀장이었습니다.